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5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올 스톱 상태였던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 한강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에 뒤따르는 부동산 가격 급등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6월 만료되는 강남구 대치, 청담, 삼성, 송파구 잠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일 서울시의회가 집값 급등 부담에도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건 낙후된 마이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오사장과 상관없이 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이 뒷받침됐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2000년 코엑스 증축 이후 서울에서 20년간 인프라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효과가 너무 커서 마냥 지원시킬 수만은 없다는 점이 결정을 서두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5조 60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약 2조 9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37,69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5월 원자재 비축 물량을 시장 거래 가격보다 최대 3% 낮춰 방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은 올해 3월부터 계속 시행 중인데 이 같은 조치가 석 달 연속 이어진 것은 2018년 5월에서 7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원자재 할인 방출은 자칫하면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 조짐과 저금리 등이 맞물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원자재값 폭등 조짐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번 조치로 원자재 가격이 진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할인 방출 물량은 국내 원자재 전체 수요의 1에서 2%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품목을 불문하고 원자재 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4월에 비해 2.3% 상승했다고 4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7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 원인의 65%가 농축수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건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분기에 2%를 웃돌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엔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다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경기 회복 가속화에 따라 물가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쌀, 소금에 이어 철강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시 의회는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용은 하반기부터 톤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8.3% 오르게 됩니다. 하반기엔 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지난해 말 17만 6,661개였던 키움증권의 미성년자 주식계좌 수는 올 4월까지 31만 5,045개로 4개월 만에 78.3%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주식으로의 투자 범위 확대, 주식을 통한 금융 및 산업교육 열풍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한 장기 수익 추구라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수익과 금융교육 효과를 두루 챙기려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에게 사줄 만한 종목으로 전문가들은 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주식을 사줄 때는 단순히 수익률뿐 아니라 교육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초장기적으로는 수익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